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빌 게이츠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월스트리트 전체가 열광했던 그런 회사를 아시나요? 미래 음색이라고 불리면서 인류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런데 바로 그 회사가 지금 역사에 남을 만큼 아주 극적인 몰락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99%.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회사의 현재 성적표예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수중에 딱 10,000원 남았다는 얘기죠. 정말 믿기지가 않는 숫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총화, 그야말로 미래 그 자체로 여겨졌던 기업이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마이너스 99%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비욘드 미트는 그냥 유망한 회사가 아니라 음식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주가는 뭐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한때 시장의 총아로 불렸던 기업은 이제 붕괴 직전이라는 위태로운 신세가 됐고요. 세상을 바꿀 거라던 그 찬사는 혹시 실패한 실험 아니었어? 라는 아주 날카로운 의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 질문이죠. 대체 어떻게 미래를 이끌 희망이 한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모두를 위한 경고가 되어버렸을까요? 여기에는요, 단순히 뭐 운이 나빴다, 시기를 잘못 탔다, 이렇게만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구조적인 이유들이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비욘드 미트의 이 야심찬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롤모델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그들의 전략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이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한 식품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그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욘드 미트의 야심이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롤모델, 바로 식물성 우유였습니다. 두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것들이죠. 식물성 우유는 유당불내증이라는 아주 명확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전체 우유 시장의 13%나 차지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비욘드 미트도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아, 우리도 환경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저 거대한 육류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요, 그들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광풍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상장 첫날 주가가 163%가 폭등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정말 너도 나도 이 미래에 투자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유명인들은 앞다퉈서 지갑을 열었고, 홀푸드 같은 대형 마트들은 이 제품을 매장 가장 좋은 자리에 쫙 깔았죠. 당시 분위기는 마치 이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 거스를 수 없는 필연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이 화려하고 멋진 성공의 바로 그 뒷면에서는요, 당시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의 아주 거대한 균열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덮쳐버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비욘드 미트를 무너뜨린 세 가지 힘은 바로 경제, 건강, 그리고 시대정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비욘드 미트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균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정말 예상치 못한 외부에서 왔습니다. 바로 경제였죠. 갑자기 금리가 치솟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당장 지갑부터 닫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래를 위한 흥미롭고 멋진 시도였던 비욘드 미트 제품이 하룻밤 사이에 이거 진짜 고기보다 비싸네? 하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는데 여러분이라면 더 비싼 대체품을 선뜻 사셨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소비자들은 아주 냉정했어요. 지구를 구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좋은 말들도 당장 내 지갑 사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던 거죠.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이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더 비싼데 굳이 이걸 사야 할 이유가 있나?
비욘드 미트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가치 소비라는 명분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문제보다 어쩌면 더 치명적인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난 것이죠. 비욘드 미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건강한 이미지에 아주 치명적인 낙인을 찍어버린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신뢰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요. 이거 건강한 음식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던 50%에서 38%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선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숫자가 똑똑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세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처음에는 동물성 고기보다 건강하다는 주장이 먹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자연에서 온 진짜 음식보다 덜 건강한 공장 음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식물로 만들었다고 한들 고기 맛과 식감을 흉내내기 위해 들어간 수십 가지의 첨가물 그리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알게 된 거죠. 제품 뒤에 있는 그 끝도 없이 긴 성분 목록을 본 소비자들은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균열은 바로 시대의 정신의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전쟁 소식을 듣고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시달리면서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2010년대의 어떤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사라지고 2020년대에 아주 차가운 현실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미래의 지구 환경보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더 걱정하게 된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앞에서 지구를 구합시다 라는 고상한 메시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건강,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는 외부의 거센 공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비욘드 미트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제품 자체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비욘드 미트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가격도 싸질 거야. 그런데 소비자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죠. 아니, 일단 가격이 싸져야 우리가 많이 사지? 이 둘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사업 모델 전체가 비싼 가격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롤모델로 삼았던 식물성 우유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식물성 우유는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픈,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의 영역에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하나의 해결책이었죠. 하지만 비욘드 미트는요, 고기를 아주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걸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철저히 선택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비싸지? 건강에도 의문이 제기되지. 이러니 그 선택을 받아야 할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마치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식물성 고기 시장이라는 판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양육입니다. 식물성 고기가 식물성 재료로 고기 맛을 흉내내는 제품이라면 배양육은 아예 진짜 동물 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서 만든 진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맛과 질감에서 사실상 비교가 되질 않죠. 이건 식물성 고기가 그토록 해결하려고 애썼던 이거 진짜 고기 같지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단숨에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비욘드 미트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비욘드 미트, 그리고 더 나아가 식물성 고기 산업 전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한 시대의 야심찼던 꿈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을 딛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겪게 될까요?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처럼 말이죠. 정말로 채식을 하고 싶다면 그냥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 되지? 왜 굳이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고기 맛을 흉내낸 가공식품을 먹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체육이라는 카테고리 그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주류 시장을 위한 고기 대체품이라는 원대한 꿈은 어쩌면 애초에 실패할 운명이었던 걸까요? 비욘드 미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기술과 이상, 그리고 현실 세계의 욕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음식과 미래에 대한 거대한 질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